요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임기 1년도 안 됐거든요. 어떤 점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탄핵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공통점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스타트를 했어요. 뭐 70%뭐 이렇게 후반 80초 초반. 나중에 그걸 떨어졌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로 시작해서 자기 개인기로 올린 거거든요. 맞아요. 네. 집권 자체가 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문재인 세력, 민주당 전체 세력이 집권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어떤 개인기로 집권한 측면이 크고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역시 중도 쪽으로 손을 좀 내밀면서 포용 정책, 실용 정책 그것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뭐 꼴 보기 싫은데 일은 잘하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대통령 돼서도 여전하다. 그런데 대통령 되니까 품도 넓어졌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 때문에 네. 지금 뭐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또 민주당을 비토했던 뭐 TK 세력 또 60대 이상 세력마저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20대 남성들까지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래서 뭐 뉴 이재명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주식은 뭐 다들 위아더 월드니까 네, 예상했던 거고. 말할 필요 네. 없고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세게 하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박수 받고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역시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 특히나 저 부동산 이슈 놀랬던 게 지금 역대 정부 중에 한 번도 부동산을 잡고 성공한 정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담돼서 이 이슈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본인이 집중해서 성토하기 어려운데 정말로 집중력 있게 끊임없이 지금 네. 승부를 던지고 있거든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주식 올리는 것보다 부동산 잡는 게 더 쉽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또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연착륙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 전이니까는 세금 정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방선거 끝나면은 세금 정책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우리가 들지나요. 그러니까 정치는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준비를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니까 남북 관계는 좀 괜찮아지겠지. 주식 시장 괜찮아지겠지. 부동산 시장 대통령이 연일 저렇게 SNS 쓰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게 건강한 사회거든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껏 또 놀랬던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참모들한테 집 팔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1주택인데 뭐 이렇게 파는 행위들은 사실 잘 없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노른자위에 있는 자기 집을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그 결단에 저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거든요. 예. 작가님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인데 팔 필요가 뭐 그러니까 있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더 나아 보면 대통령 퇴임하면 다시 그쪽으로 못 가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예.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호 문제 때문에. 경호 문제 때문에 아파트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지금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참모들한테도 그거 뭐 대통령이 강제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대통령이 그거는. 직접 1가구 1주택인데 팔아버리니까 참모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포석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품넓은 인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보수 인사들 중에 합리적인 사람들은 네. 거듭해서 기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일부 전통적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 진영 아닌 사람들을 왜 써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작지만 표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해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총선 대선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누가 선거 때 도움 주겠느냐. 열심히 일해도 우리 쪽 사람 안 쓰고 다른 쪽 사람 쓰는데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 열심히 하는 거하고 성과를 내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른 지정에 있어도 일을 잘하면 쓰겠다. 그게 실용주의인 네. 거고. 근데 사실 지금 인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3,000개에서 10,000개라고 하잖아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연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꼼꼼히 살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임자일까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아까 세력이 집권했다기보다는 좀 개인이 집권한 편이 있기 때문에 그 쓸 수 있는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제 주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방선거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작가님 뭐 전망이라는 게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큰 장만보다는 사실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선전했으면 좋겠는 지역들이
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영남 지역에서 작가님 고향이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어떤 식의 액션 플랜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TK는 안 되고요. 네. 경북은 아예 안 되고 대구가 가능성이 있으려면 김부겸 전 총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러면 그렇죠. 네. 대구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뭐 홍일학 의원이 빨리 준비를 하면은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예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 만일 김부겸 총리가 공개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홍일학 의원이 빨리 이어받아서 하겠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당도 설득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뭐 경남 등등 문제는 안 되고 부산이 제일 걱정이죠, 사실은. 예. 근데 부산이 전재수 의원이 워낙 뭐 탄탄하고 하기 때문에 이재성 위원장이랑 경선을 좀 한다고는 했죠. 예, 한다고 본인도. 했으니까 예. 저 흥행이 좀 되게 또 잡음 없이 그렇게 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조금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과연 3파전으로 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나오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산시장은 아니고 아니고 이제 그 북갑의 지역구를 비우게 되면 예. 네. 그러니까 북갑에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주진우 지역구 주진우가 지금 그렇죠, 부산시장 그렇죠. 나간다고 해운대. 하니까 예. 그럼 거기도 비잖아요. 네. 거기 나오느냐 뭐 그런 게 아주 재밌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은 못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결단력이 없어요. 만일 국민의힘에서 우리 후보 안 낼게 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나와주면은 민주당 입장은 땡큐죠. 어디든 나와주면. 네. 그러니까 대구시장 같은 데는 좀 약간 그 스타성 있는 정치인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 같은 거 한번 하긴 했는데 최근에도 아니, 송영길을 왜 자꾸 사지로 몰아요? 아니 근데 그런 식의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뭔가 좀 이렇게 더 큰 희생, 지금은 없어요. 값진보람. 지금은 갈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대구 사람들이 민주당 인사들한테 약간 실망한 거는 뭐 김부겸 의원도 그렇고 예전에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한 번 출마하고 이사 간다? 예. 그거죠. 그게 크죠. 예.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등 떠밀려 나왔으니까. 그것도 뭐 네. 희망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 계속 있습니까? 그걸 또 바라는 것도 사실 염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할 땐 대구에 가서 정치할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아무래도 연고가 좀 있어야 되니까 좀 안 보인다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연고는 뭐 추미애 의원 정도일 텐데 그렇죠. 추미애 의원은 뭐 경기도지사로 나간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예, 출사표 했기 때문에 힘들다 봅니다. 아니 조국혁신당하고의 그런 그 연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여러 가지 이 선거 그다음에 뭐 선거 이번만 하고 끝날 건 아니니까 또 전당대회 이후에는 합당이 다시 한번 이야기 될 거니까 연대는 필요한데 연대의 조건은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게 연대의 첫 번째 그렇죠. 조건이에요. 네. 그게 이루어져야만 나머지 지역에서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런 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작가님은 그런 구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하실 다만 것이다. 네. 지지자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또 예. 그 반발을 지도부가 무마시킬 수 있겠느냐?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낸 게 그러면 조국 대표 부산으로 가라. 차라리 어려운 싸움으로 가라. 그리고 민주당에서 후보 안 낸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지지자들이 난리치기는 조금 아니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군산을 달라. 이거는 네. 평택을 달라. 아주 안산을 달라. 네. 어렵잖아. 누가 지금 우리 앵커가 봐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당에서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또 기존 후보들이 반 쪼개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잡음 없이 하려면 부산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한동훈 씨가 그런 선택 못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 대표는 그런 선택할 수 있을까? 본인의 리스크가 너무 크죠 또. 예. 그런데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이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당장 오늘만 사는 길 내일은 죽는 길 같지만 10년 뒤에는 오히려 그게 사는 길이다.
딱 한 가지만 그 김용전 부원장 네. 사실은 출마지 가지고도 이제 얘기가 있고 실제로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그래도 뭐 억울하다는 당연히 본인의 변소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당선이 서로 되더라도 차후에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당에 또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출마에 뭐 신중하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 난 일이에요. 아 그래요? 결정이 났다는 거는 출마합니다. 출마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기 네, 때문에 이제 못 돌립니다. 아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출마 지도 작가님은 대충 어딘지 네, 알고 계시는 건데 말은 못 하는 네, 거죠 지금. 네. 예. 아 수도권으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해주시면 어쨌든 간에 그 진영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진영이 오랜 애정을 가지고 평론을 하시고 많은 분들을 양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작금의 상황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한테 끝으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문자 텔레 많이 받았는데 다들 걱정하는 내용들이죠. 뭐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그 김부겸 총리도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행사에서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중에 큰 어른이잖아요. 네. 그 어른도 저 붙잡고 한참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당이. 아이고, 네. 너무 이제 반으로 쪼개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도 아마 고심이 있을 테고. 근데 저는 결국은 순리대로 간다고 봅니다. 순리대로 가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지자들이. 아, 오히려 네. 떨어지면 또 안 봐서 문제 아니에요? 아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안 봐도 돼요? 예. 보지 마세요. 아직 예. 선거 많이 남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멀리 하시라. 원래 정치도 보지 마시고 좀 멀리 이렇게. 그래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안 되는데 지금 더 안 되게 하시려고 지금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좀 이미 많이 벌어놔서 안 봐도 괜찮아. 아 비축이 잘 돼 있으니까 뭐 겨울잠 자도 되는데 저희는 이게 동면 불가하고 아이고 지금. 예. 그렇군요. 네. 저는 한 3년 겨울잠 자도 괜찮은데.